내일은 여야가 특검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자고 약속한 날입니다. 그런데 잘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의혹을 놓고 야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정치적 소신이 확신하다면 동지로서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염두에 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말 같기도 하고요. 네, 원론적이지만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로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언제나 모든 선거에서 항상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이제 여권에 맞서는 야권으로서는 야권의 후보가 여러 명일 때 당연히 야권 후보 단일화가 늘 이슈가 됐었죠. 이번엔 특히 이제 뭐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박원순 시장이 현직 시장으로서 조금 앞서간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안철수, 김문수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2, 3등 경쟁한다면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살아있던 이슈고요. 너무 앞서서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두 후보 다 지지율을 많이 올려야 설사 단일화가 되더라도 여론조사 단일화할 때 누가 유리하냐는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백하게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단일화는 살아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슈다. 네.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 선거 비용 정부에서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려면 뭐 10%, 15% 넘어야지만 득표율이 전액 보전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최대 34억 원까지 후보들이 쓰는데 이런 부분들도 염두 조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당연히 둬야죠. 만약에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기타금 내고 또 상당한 비용을 쓴 다음에 그만둬 버리면 그건 보전 대상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하고 선거 비용을 쓴다면 그 완주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15% 이상을 얻기 위해서라도.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후보 등록하기 전에 결정돼야 되는 거고. 일단 그렇게 봐야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단일화 한다면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백악관에 북미회담과 관련돼서 의견을 담은 백악관 공개 서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PVID 원칙을 반드시 견지하여 달라는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한 완료 시기와 검증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비핵화 완료 후의 보상이라는 기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의 협상 의제로 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또 홍준표 대표도 그동안에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어쩔 때는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해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보면 사실 완전한 핵폐기 이런 건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의 입장이 거의 똑같고 구체적으로 보면 비핵화 후에 이제 보상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 약간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이런 부분만 빼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상당 부분 이제 보수층의 우려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 쪽에 가면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 동결과 그리고 미국에 도달하는 ICBM만 제거하면 성공으로 이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재앙이다라고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 봤을 때 이제 일부 보수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나 이 부분 북미회담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런 부분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다를 수 있죠. 다르고 이거 또 한 가지.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민주당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 초당적인 어떤 판문점 선언 지지한다는 입장 하나는 내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현재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의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인데 그게 어렵다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만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논의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지지 결의안만이라도 야당에서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아까 뭐 홍준표 대표도 미북 회담의 성공을 바란다 하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라도
하는 건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네. 그런 민주당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합의를 내가지고 내일 이제 특검법 통과시키고 추경안도 통과시키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추경안은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지금 정부안은 3조 9천억 원인데 이제 많이 깎겠다는 것이고 네. 특히나 문제가 특검법의 범위인데 이 여당과 야당 생각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우선 네. 추경 먼저 말씀드리면 네. 3조 9천억 원이 이제 얼마를 깎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심의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심의에 들어갔는데 3조 9천억 원이라는 그런 예산 규모를 놓고 상임위가 심사를 할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내일 오후 8시로 일단 본회의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오전 9시까지 심의를 맞춰달라. 그래야 이제 또 예산 결산 투기를 통과한다. 그래서 이런 내일 얘기인데 본회의가 저녁에 잡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상임위별로 몇 천억씩 드는 예산을 네. 어떻게 하루 반 만에 심의를 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각 정당에서 상임위에서 반발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예산 심의가 들어가자마자 끝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얼마를 깎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뭘 심의하느냐가 우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진통이 있는 것 같고요. 쉽지 않다. 예, 쉽지 네. 않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민주평화당하고 민주당이 처음에 협상을 할 때 원래는 21일 날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18일로 한국당하고 협상하면서 당겼거든요. 그것이 민주평화당이 지금 5.18이 지금 내일이 5월 18일 아닙니까? 네. 광주 민도안정 기념일. 네. 그때 다른 일을 제치고 이 좀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또 호남에 그게 또 가야 되는데 불만이군요. 네. 광주에 가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본회의를 하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또 불만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예. 특검법은 어떻습니까? 특검법은 두고 지금 그때 왜 이름 가지고 막 갈등이었는데 그건 합의가 됐고요. 예, 이름은 네. 일단 김경수 의원이라든지 뭐 민주당이라든지 뭐 대선 이런 거 빼기로 했고요. 다 빼기로 네. 했고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수사 대상에는 김경수 의원을 적시하느냐 제목은 안 들어가더라도 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모든 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미역이 빠진 미역국이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면서 네. 뭐 그야말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특검 규모 뭐 특검을 한 명 두더라도 결국 특검보를 면모할 것이냐 네. 파견 검사를 면모할 것이냐 네. 이런 것도 이견이 크고요. 그리고 기간 두고도 이견이 큽니다. 민주당에서는 한 달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제안한 것은 90일 정도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너무 활동 간격이 시한. 큽니다. 활동 네. 시한이 수사 기간이 네. 그런데 너무 이제 간격이 커서 이것도 내일까지 조정이 가능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네, 말씀처럼 야당에서는 연일 김경수 후보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네.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 특검법에 김경수가 수사 대상에서 빠진다면 이 특검 왜 합니까? 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양파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양파 까도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드루킹을 5-6번 만났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7, 8번 만났다. 오늘 확인된 거는 15회, 적어도 15회를 만났다. 거기다가 고깃집에서 밥도 먹었다 같이. 무리한 인사청탁 들어줄 수 없다고 처음에 했다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하는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수 의원 측이 드루킹 측에다가 오사카 총영사가 안 된다면 대신 센다이 총영사는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했다는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드루킹 측에서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는데 안 됐다는 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김경수 의원이 이 드루킹 측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사카 대신 센다이 총영사가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드루킹 측에서 이것은 한직이라 생각해서 거절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네. 언론 보도에만 나왔고 지금 김경수 의원 측도 부인하고 있고요. 또 수사기관에서도 경찰도 마찬가지고 수사기관에서도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말씀처럼 김경수 후보 측 제윤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오사카 총영사 대신에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책임을 묻겠다.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은 밝혔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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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 간의 가족 공방이 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이 자신의 친형과 형수께 한 충격적 폭언이 담긴 음성 파일을 이틀 전에 들었습니다. 정말 이 전 시장의 육성이 맞나 의심이 갔습니다. 이런 상식 이하의 인격으로 지난 8년 동안 100만 도시를 책임졌고 대한민국을 이끌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으며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SNS를 통해서 가슴 아픈 가족사를 정치에 악용하지 말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백종덕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남경필 후보 아들의 성추행과 마약 밀반입, 또 여성에게 마약 권유 등을 이 후보가 선거에 끌어들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가족 공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슬픈 가족사기도 하고 아주 가슴 아픈 가족사기도 하고 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후보에 대한 정당한 검증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반면에 이제 낙선을 목적으로 한 비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선거법에 보면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는 게 사실이 하더라도 그것이 네. 비방하는 목적으로 그것을 공개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에 출마했을 때 이 문제가 부각됐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한번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또 법원에서는 그걸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비방 목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네. 일단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공개냐 후보 검증을 위한 제대로 된 공개냐 아니면 비방 목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본안 소송이 현재 제기된 단계거든요. 네. 아직 확정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것도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어떤 욕설 논란이 담긴 그 녹음 테이프를 튼다면 네. 또 한 번 그런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른바 해경궁 홍씨가 아닌 해경궁 김씨 예. 이 의혹도 지금 골치 아픈 거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미 한번 나왔었죠. 네. 전해철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 측에 해경궁 김씨라는 SNS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비방하는 네. 그런 글을 남겼는데 그 해경궁 김씨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것이 현재 수사 중인데 네. 그걸 SNS가 지금 외국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사 트위터죠, 기관에서 트위터. 네. 예, 트위터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네. 확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그쪽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확인이 어려운 사항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남경필 후보 측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네. 해경궁 김씨가 누군지 밝혀라 얘기하고 있고 또 토론회가 한번 예정돼 있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사전 질문지에 이 해경궁 김씨 의혹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불공정하다. 이래서 현재 참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네. 또 한 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보수 진영이나 자유한국당 후보가 문제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른바 친문 진영의 그러니까 진보 진영 지지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어떻게 보면 여당 지지냐 야당 지지냐를 떠나서 여당 지지자 안에서도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너무너무 SNS 안에서 지금 논란이 뜨겁거든요. 예,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과거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네. 친문이 아니었죠. 반문 진영이었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당선되면 앞으로 자신의 어떤 대선 꿈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좀 각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그 친문 그룹에서는 지난번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를 전해철 을 밀었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결국? 네. 그러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해경궁 김씨에 대한 의혹을 이른바 친문 핵심 그룹에서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또 제주지사 선거에 나선 무소속 원희룡 후보 토론회 도중에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요. 원 후보의 딸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이게 또 논란이 됐죠. 저도 SNS 글을 한번 읽어보니 네. 띄우시면 좋겠는데. 준비가 됐으면 좀 볼까요? 예, 네. 읽어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글이 아빠가 호상당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네. 호상에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문상을 가서 돌아가신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덕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제 딸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 때리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네. 아버지가 생명이 위험하면 안 된다. 네.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조금 잘못 쓴 것 같고 그 내용을. 적절치 않았다. 예, 나중에 이제 지적이 적절히 있었고요. 사과했죠. 그런데 그 앞에를 보니까 그 이건 또 다른 하나가 또 SNS에 있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딸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 다소 이제 과격한 표현인데요.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공격받은 폭행당한 그런 점에 대한 울분도 있지만 그 앞에 처음에 앞에 올린 그 SNS를 보니까 일부 댓글에서 이건 짜고 치는 것이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느냐. 마치 폭행을 당하려고 작정했던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댓글을 보면서 더 감정이 울컥해서 아마 저런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 후보 측에서 절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했죠.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잘적이 절대 아니라고.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렇게 후보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났을 때 이게 폭행당한 후보에게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이제 당연히 치명상을 입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스컴의 주목을 받게 되니까 그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쏠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폭행을 당하는 것이 또는 공격을 당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불리한 것만 아니다. 그런 얘기 있죠. 과거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 대표 시절에 후보는 아니었지만 유세 도중에 이제 직원유세 도중에 면도칼 상해를 당하면서 그때 얼굴 상함내서 갑자기 뭐 그 지지 여론이 한국 자유 한나라당의 지지 여론이 많이 쏠렸던 그런 사건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고 그것은 또 그걸 위해서 또 후보가 뭐 자작극을 벌인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뭐 시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7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민이라면 제가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서울시장, 그다음에 구청장 있고요. 그다음에 구의원, 시의원, 구의원 있고. 비례대표 시의원, 비례대표 구의원. 여기까지는 전부 정당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사 구의원을 몰라도 내가 뭐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 지지자면 그 후보를 찍어도 되는 거죠. 보통 그렇게 찍죠. 또 교육감 후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이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보통은 저렇게 세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후보는 제일 왼쪽에 지금 맨 왼쪽에 돼 있는데 가로로 돼 있습니다. 가로로. 그리고 각 선거구마다 기초의원 선거구마다 다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당 그 표시가 없고 각 지역구마다 선거가 이렇게 선거구에서 교호 선번제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추첨을 해서 순서를 먼저 정하고요. 각 지역구마다 다 순서를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번이 추첨이 됐다면 다음 선거구에서는 2, 3, 4, 5, 1 되고 그 다음 선거구에서는 3, 4, 5, 1, 2번 되고 이렇게 교호 투표제가 됩니다. 교호 순번제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돌아간다의 찍는지 교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터리로 하고 또 그다음에 랜덤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찍는지 분명히 알고 찍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군요. 저걸 그냥 뭐 추첨을 했거나 가나다 손으로 하면 나는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지지자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후보를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상관도 없는 건데 또는 민주당 지지자면 첫 번째 1번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를 찍게 되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무작위로 돌려버리는군요. 교육감만은. 교육감만은. 각 지역구마다 다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다고 2번이 아니고 첫 번째 나온다고 1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찍는지를 분명히 이름을 알고 적어도 그러니까 후보가 누군지는 조금은 알아봐야 되는 교육감 것이죠. 후보는? 교육감 후보는 많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들으신 것처럼 정당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투표할 때 내가 지지하는 교육감을 미리 공부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